안녕하세요, 서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은행 직원들의 고민은 지속적인 꾸준한 고객이라든가 마켓 창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을 이탈하는 고객들이 있고요. 다양한 금융거래 채널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감소폭을 생각한다면 그 이상으로 충분한 고객과 마켓을 창출하고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최근의 트렌드와 함께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 불변의 은행 영업의 버팀목인 지점에서의 고객 창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채널은 지점 중심에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멀티 채널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면 채널인 지점의 경우에는 타 채널과 비교해서 거래 비중과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객들에게 중요한 채널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과거에 중요한 비대면 채널로서 많이 곽광을 받았던 콜센터의 경우에는 거래 비중과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판매 및 서비스 집중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편 채널은요, 서비스 강도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약간 감소하고 있고요. CD, ATM 채널은 높은 거래 비중과 낮은 서비스 집중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채널은 거래 비중, 판매 및 서비스 집중도,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모바일 채널은 각종 어플이라든가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은행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중요하고 비대면 채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발전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최근의 트렌드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셔야 될 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자산의 80% 이상을 65세 이상이신 장년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점 차원에서의 대면 거래를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층 중에 고령 장년층에 대한 어떤 선택과 집중으로 본다면 내점 고객의 주 고객화, 충성도를 높이는 것은 고객 창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장기 미거래 고객과 대출 상환, 예적금, 펀드 해지 고객을 다시 터치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을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분들이 대출을 상환하시고 예금이라든가 펀드를 해지하시는데 이게 포에버, 영원히 이분들과 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분들과 꾸준한 관계 정립이 중요한 고객 창출의 버팀목이라고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원인과 이유로서 부득이 우리 은행과 지점과 거래를 종료했지만 한 번이라도 우리 지점과 거래를 하신 이분들을 놓치는 순간 고객 창출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거래가 없는 고객들을 다시 연락하시고 그분들의 근황을 체크하시고 내방 유도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시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혹여 우리 은행이라든가 지점이 인식되어 있다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부수고 그 원인을 파악하시고 확인하셔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부각시키시고 예전에 정말 좋았던 관계 회복과 재거래를 권유하시는 그런 전략과 스킬을 빨리 터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 지점과 거래를 했던 고객들은 그래도 일말의 정이 있고요. 일말의 호의라든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언제든지 우리한테 달려오실 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변을 살펴보시는 그런 전략 꼭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신이라든가 외환거래처 혹은 기업의 임직원들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모든 은행의 지점은 수신 고객과 여신, 외환 고객이 있고요.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이나 기관 고객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행들이 아직은 여신이나 외환 고객 중에서 특히 기업이라든가 기관 고객의 그 임직원들에 대한 영업 전략이나 실행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표이사나 기관의 장이 어떤 개인적인 주거래 은행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굳이 몇몇 주거래 은행에 큰 규모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2차, 3차 거래 은행인 우리은행과 지점의 거래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 임직원 대상으로 한 세미나라든가 설명회를 개최해서 노동조합을 통한 접촉을 시도하시고 회사 인트라웨어산의 수신 상품이라든가 방카수랑스 상품에 대한 안내를 게시하시고 신용카드라든가 어떤 어플에 대한 소개 등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셔가지고 제안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영업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요, 할 수 없는데 안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반드시 지점의 기관, 기업, 종교 단체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비개인 고객에 대한 영업 추진 계획을 세우도록 하시죠. 네 번째로서 거래 고객의 SNS를 활용한 추가 거래를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점의 거래 고객들은 대부분 SNS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방문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서 그분들의 그런 활동을 전혀 모를 뿐입니다. 어떤 고객의 SNS만 봐도 그 고객 가정의 경조사라든가 회사 혹은 어떤 개인 비즈니스에 대한 변동이라든가 내용을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식당을 개업하시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퇴직을 하시거나 부동산을 매도하시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영업을 진행하시는 거하고 그저 해맑게 고객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핀트가 안 맞는 방식의 화법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큰 잘못을, 실수를 저지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점 안으로부터의 고객 창출과 발굴의 어떤 기본은 기존 고객들의 근황 파악과 추가 거래 및 소개 등을 이끌어내시는 게 첫 번째 실천 전략이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담에 잘 아시겠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웃바운드 마케팅의 대세인 현재의 금융 영업 상황에서 안으로부터의 고객과 마켓 창출도 큰 의미가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실천하는 노력과 습관,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요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